다음 사건 짚어보죠.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생이 무려 4년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리포터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다른 학생을 위협합니다. 우리 들려고 미안해 안 미안해. 이어 손가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강제로 신체를 촬영합니다. 학생이 할 짓이 못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착한 애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참고 있었을까. 지난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양에 사는 A군은 4년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음주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밀기도 했습니다. 금품 갈취도 있었는데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금액만 230만 원, A군은 고가 물품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폭 사실이 알려지고도 학교 측으로부터 즉각 보호받지 못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긴 시간이었을까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입에 담기가 상당히 좀 끔찍한 잔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 A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시절부터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이 또래 학생 4명에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음주와 흡연을 강제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해자들은 A군을 흉기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일 때 생일 선물이라면서 삭발을 시키기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A군을 청테이프로 묶고 나서 옷을 다 벗기고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행위도 했고 이걸 또 주변에 유표를 한다거나 혹은 이걸 빌미로 또 돈을 뜯어내기도 하는 등 상당히 잔혹한 일들이 무려 4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무척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돈까지 뜯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적게는 한 번에 몇천 원부터 해서 몇십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갈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이 계좌를 확인했을 때는 금액으로만 일단 230만 원을 넘고 네. 여기에 이제 물건을 준 경우들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품까지도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A군 부모에 의하면은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A군이 평소보다 고가의 그런 물건들을 구매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하기도 했다라고 네.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해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협박에 의해서 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A군은 4년 동안 이런 일을 어떻게 참았답니까? 결국에는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주변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A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제 벗어날 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전쯤에 옆집에서 살고 있던 사촌 형이 A군의 그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네. 사실을 그때서야 파악을 한 후에 결국 이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A군의 피해가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일이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 벌어졌을 텐데 학교 측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A군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피해를 숨겨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네. 이런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A군의 부모가 이런 피해 사실을 알자마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에 전달을 했는데 네. 학교 측에서는 이제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A군 부모에게 수학여행 전날이기 때문에 다녀온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아무런 그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그런 분리 조치 없이 수학여행까지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수학여행을 그럼 이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들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의 안전과 수학여행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생각해보면 학교 측의 입장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군은 수학여행 중에 또 가해 학생 일부로부터 또 연락을 받기도 했다라고 해서 피해가 또 추가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A군 측에서는 이런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 측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군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 가운데 이 현직 경찰이 있었다고 그래요.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알고 분리 조치도 안 하고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과정에 혹시 이런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더군요. 네, 일단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 학생 중 한 부모가 청량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 따라서 학교 측에 그런 미온적인 조치가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학교가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작은 고향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뭐 서로 아름아름 관계가 있어서 쉬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비슷한 경우가 없지 않았죠? 네, 2020년에 이제 알려졌던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벌어졌던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10월에 이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지만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 기간 중에 결국 피해자의 부모 중에 지역 유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마을, 이 시 안에서는 조금 조용한 그런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 폐쇄적인 지역 사회 그리고 언론의 외면에 방치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이 가해 학생 4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지금 문제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만 따지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죄들입니다. 네. 우선 뭐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여러 명이서 함께 폭행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고 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갈취를 한 것, 이것은 이제 공갈죄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입니다. 일단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네. 거기에 성적인 그런 학대물을 촬영을 했고 이걸 이용해서 또 협박을 하고 갈취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 유기,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당히 그런 중죄들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고 비록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 죄질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학교 측에서 사건을 미리 알고 묵인했거나 혹은 사건을 안 뒤에도 무마하려고 한 정황이 밝혀지면 여기에도 처벌이 있겠죠? 사실 뭐 형사처벌까지는 예상하기 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미온적인 그런 조치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징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하면은 학교폭력 은폐를 시도한 그런 교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가해질 수가 있고 뭐 파면이나 해임 등 이런 중징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육청의 조사에 따라서 중징계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피해 학생 A군의 회복일 텐데 A군이 가장 바라는 건 뭔가요? 일단 A군의 말에 따르면은 당시에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다, 너무 힘겨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내일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가 막막했고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군 측에서는 이 가해 학생 전원에게 단호한 그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한 A군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피해 학생이 이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안 되나요? 일단 가해 학생들 역시도 법적인 그런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군이 그동안 4년 동안 입었던 정신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밖에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치료비나 혹은 기타 이제 손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사건도 짧게 짚어보죠. 예능계 대부라고 불리는 개그맨 이경규 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지난 8일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이경규 씨는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 키를 받아서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차종이라든가 색깔은 동일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차량이 없어진 차주가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이 차가 바뀌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프닝처럼 끝나가는
있었다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제 경찰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음주는 아니지만 이제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경규 씨는 처방받은 약이다. 합법 약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경규 씨가 아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제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는 약봉제와 관련 약봉제 같은 그런 자료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코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사실 문제는 실제 경찰에서는 물론 이런 약물이 실제 제대로 처방됐다라는 점을 참고는 하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물로 인해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점이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